시장 선거에서 니티아 라만 의원이 스펜서 프렛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결선은 캐런 베스 시장과 라만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코로나에서 스쿠터 탑승자와 운전자가 도로 위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차량에 스쿠터까지 던진 보복대치 영상이 퍼지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타겟이 박테리아 오염 위험이 발견된 업앤업 아기 물티슈를 자발적 리콜합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앰비언스 어페럴 이민 단속 1년이 지났지만 피해 가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운타운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주 남부 캘리포니아 내륙과 사막 기온이 높게 치솟으며 여름 폭염이 시작됩니다. 해안가는 안개 영향으로 비교적 선선의 지역 간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연방검찰이 유권자 명부조사를 거부하는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상대로 법적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주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월드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까다로운 비자 규제로 비판이 거셉니다. 본선 진출국의 4분의 1 이상이 미국 입국조차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UFC 경기 개최를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사익과 생일 파티를 위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칸소의 한 남성이 4명의 어린아이들을 태운 채 도주극을 벌이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4명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운전자는 18가지의 혐의를 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4일 아칸소입니다. 지역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정지시키려자 이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량은 차선을 넘나들며 도주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는 생후 4개월 된 아이부터 6살이 채 안 된 3명의 어린이가 더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주 차량이 스피드를 올리는 순간 차량은 통제력을 잃으며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됩니다. 운전자가 위험인물일 수도 있어 경찰은 총을 뽑아들었으나 차 안에서 무언가 튀어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에서 튀어나온 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4개월짜리 영아. 일단 신속하게 아이를 꺼냅니다. 하지만 아직도 차 안에는 6세 미만의 아이가 셋이나 더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한 명씩 신속하게 경찰차로 옮깁니다. 4명의 아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검진을 받고 경미한 부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28세 티리스 플래처로 밝혀졌으며 플래처의 차량에서는 훼손된 총기와 불법 마리화나가 발견됐습니다. 전과자인 플래처는 중범죄 도주, 2가지 혐의의 총기 소지, 미성년자 복지위에 4건, 재물손괴, 마약 관련 소지 2건, 아동 안전벨트 미착용 4건,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좌측 추월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플래처를 체포한 경찰은 일반 시민에게 위험을 초래한 것과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의 무책임한 행동이 4명의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 예비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캘리포니아 및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본선거 진출 후보들이 사실상 확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LA 시장 선거에서는 니티아 라만 시의원이 스펜서 프렛 후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면서 1위인 캐런 베스 현 시장과의 맞대결이 성사될 전망인데요. 조성현 기자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60%대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수십만 장의 우편 투표 및 조건부 투표용지가 처리되기 중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마지막 임기 만료일이 코앞에 다가오고 캐런 베스 LA 시장이 수많은 논란 이후에도 중간 선거가 확정되면서 계속해서 투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LA 시의원 니티아 라마는 미개표 우편 투표가 본격적으로 처리되던 지난 주말 전직 리얼리티 TV 스타인 스펜서 프렛을 약 3,000표 차이로 극적 추월하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캐런 베스, 니티아 라만, 스펜서 프렛 세 후보는 모두 불과 몇 %포인트 격차로 사실상 초접전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주택 및 노숙자 옹호 활동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진 진보 성향의 라마는 할리우드부터 하일랜드 파크까지 세입자가 많은 진보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선거운동을 펼쳐 막판 상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민주당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35년 이상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내세운 끝에 지난 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본선거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베세라와 맞붙을 유력 경쟁자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전 폭스뉴스 평론가와 사제 2억 1,500만 달러를 쏟아부은 민주당의 억만장자 기후활동가 톰 스타이어로 압축됐습니다. 멕시코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베세라는 과거 주 법무장관 시절 이민 및 기후정책 등과 관련해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로 12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며 대항마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다만 베세라는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리얼십 부재와 2021년 이주 아동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및 검증 소홀 문제로 경쟁자들의 거센 검증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거관리당국은 앞으로 며칠간 업데이트된 개표 결과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승자를 가릴 운명의 본 중간선거는 다가오는 11월 3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YTV 뉴스 조석연입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지역에서 스쿠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사이에 벌어진 대치 상황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주장에 따르면 스쿠터 운전자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모욕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 발단이 돼 몸싸움으로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공개된 영상에는 화가 난 스쿠터 운전자가 자동차를 향해 자신의 스쿠터를 집어던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후 코로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경찰 도착 전에 정확한 상황이나 법적 조치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한편 코로나 경찰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까지 부상자나 체포와 관련된 공식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통업체 타겟이 오염 우려로 인해 자사의 어벤업 브랜드 아기 물티슈 일부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제품 변색 불만이 제기된 해당 물티슈에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위험한 박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해당 박테리아는 면역 체계가 미성숙한 신생아나 영유아에게 감염될 경우 폐혈증이나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겟과 제조업체 측은 제품 변색뿐만 아니라 피부 및 안구 자극, 감염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다수의 소비자 불만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겟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이번 선제적인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리콜 대상 물티슈를 소지한 소비자는 즉각적으로 제품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타겟 매장에서 반환을 통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은행에서 비즈니스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 방문과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한인은행에서도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체킹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은행은 최근 비즈니스 체킹 계좌 개설 절차를 디지털화하며 온라인 기반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과 전자서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도 간소화돼 보다 빠르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용 젤, 온라인 송금, 모바일 생체 인증 기반 보안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미은행은 현재 비즈니스 체킹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가치 2,000불에 해당하는 최대 20만 보너스 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은행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과 주유소 평균 가스 가격을 전해드립니다.